채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말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많진 않은데 저는 말을 너무 빨리 해요. 그리고 입을 닫습니다. 한참 있다가 또 말을 빨리 하고 또 입을 닫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좀 천천히, 그리고 채원님처럼 좀 또박또박 얘기하고 싶어요. 말을 잘하는 법, 천천히 하고 명확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글쎄요, 저도 말을 잘하는 건 아닌데 말을 많이 버벅거리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공연이나 사람들 앞에서 많이 서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는데 아직까지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말이 너무 많고 빠르면은 그 말을 내가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오늘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어제 먹고 난 다음에 오늘 제주도 센터를 청소 다 하고 배가 고파서 또 가서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자장면을 먹으니까 포만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장면을 먹는데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 하루를 이제 밥을 안 먹고도 견딜 수 있으니까 그걸 먹어요. 그러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위장이 우리에겐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한계치를 도달해 버려요. 그래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말도 똑같아요. 말을 많이 듣게 되면, 또는 말을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한다든가 또는 내가 듣게 되면 그 말을 소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탈이 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자, 따라해 봅니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으셔야 돼요. 제가 진행을 사람들과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마이크를 다 돌리면서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저는 진행을 할 뿐이지 질문이 왔을 때는 제가 여러분께 말할 뿐이고,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느낌이 들었는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나 대화를 할 때 내가 말을 계속 나 혼자 하고 있다 생각할 때 빠르게 멈추고 알아차려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이 명강사가 계세요. 그분께서 처음에 강연에 나섰을 때는 너무나 긴장을 해서 말을 빨리 했대요. 근데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전해야 될 그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들이 박수나 감동은 적었다는 거예요. 왜냐? 시간은 짧은데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강의가 돼버린 거예요. 긴장을 해서. 긴장을 하면 말을 빨리 해요. 지금 질문자님께서도 말이 빠르다고 하신 거는 긴장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을 빠르게 전달하고 더 많은 정보를 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고쳐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말이 많고 말이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쭉 말하다가 내 말에 대한 중간중간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쉬는 시간을 넣기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명강사인 분은 제가 드린 그 팁으로 아주 지금 강연을 잘하고 계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강연자는 말이 빠른 것 말고는 다 잘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따라올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60대에게 얘기하는 것과 10대에 얘기하는 것은 달라요. 상대방에 따라서 그 말의 스피드가 조금씩 달라져야겠지만 대부분 다 말이 빠르면 탈이 납니다.
제가 아는 시인 한 분 계신데 그 시인분이 참 목소리가 좋아요. 근데 그분의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그분은 급한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시 낭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제일 고치기 힘들었던 게 빨리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시 낭송을 하기 시작했고, 시는 중간중간에 쉼표가 많고 빈 공간이 많잖아요. 시를 빨리 읽으면 감동이 없어요. 시는 천천히 읽어야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인분께서는 매 순간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낭독하는 걸 연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시 한 편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유명한 시 낭송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는 말이 빨랐고 급한 성격이었는데 시낭송을 통해서 천천히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급한 성격이 사라지고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감동스러운 그런 시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자,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서, 행, 완, 보. 천천히 걸으라는 거예요. 느긋하게 나가라. 완만하게 천천히 나가라. 그래야 사람들도 더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상대방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말에는 꼭 필요한 거죠. 자, 같이 함께 이 말을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천천히 말한다. 나는 천천히 말한다. 나는 여유 있게 말한다. 나는 여유 있게 말한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게 스며든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게 스며든다. 그러니 내 말 한마디가 곧 치유다. 뭐라고요? 내 말 한마디가 곧 치유다. 어저께 질문 받은 것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많지 않은데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진실만 말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선의의 거짓말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로 그 상황을 피해갈 수는 있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 거짓말에 대한 인과는 찾아와요. 결국은 신뢰를 잃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되 그 인과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인과를 받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인과의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때 때로는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과 나에게 거짓보다는 진실에 맞는 얘기가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결국은 좋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말이야 거짓말 못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너 별로야 뭐 이런 얘기들, 너 어떤 게 그거 잘못됐어 이런 얘기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말을 전제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대화라는 것은 상처를 주면은 거기에 대한 인과가 본인에게 또 와요. 그럴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묵어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험담을 얘기하고 흠결을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못해서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걸 숨길 수가 없어. 솔직하니까. 이걸 빌미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건 이거 인과가 커요. 본인의 솔직함을 이제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지만 상대는 상처를 입어요. 그거는 솔직함이 아니라 오히려 칼날과 같다. 그럴 때는 침묵하고 묵언하고 내 말을 줄이는 것이 좋다. 그 꼭 필요한 말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상대방이 어떤 조언을 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도 그런 얘기 할 때 너무 냉정하게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말이란 것을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물이 엎어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말은 칼과 같아요. 모든 걸 다 잘라버린단 말이죠. 조금 어렵더라도 진실과 거짓에 대한 것을 좀 잘 구분하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먼저 이 자타불이,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상대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말은 삼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뢰를 근본으로 삼는 게 제일 좋아요. 신뢰를 근본으로 삼으며 묵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진실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되 그 말 할 자리와 말을 줄일 자리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그거보다 더 감사하고 좋은 인연은 없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진실된 말로 배려하며 말한다. 나는 진실된 말로 배려하며 말한다.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대화법은. 진실되게 말하지만 그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것. 결국은 배려와 진실은 나와 타인을 평화롭게 한다. 그래서 대화할 때 진정성 있게 얘기하되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말이면 저는 대화에 극치를 달릴 수 있다고 봐요. 다른 게 필요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진실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어떤 대화가 무너지겠습니까? 어떤 대화가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흘러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려하고 진정성 있게 말합시다. 그 배려 앞에는 친절이 다 들어가 있고 존중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과 배려, 이게 우리의 말 속에 항상 뿌리를 내려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